자, 일단 수능 문제 푸는 느낌으로 같이 한번 볼 건데, 항상 이런 소설 작품 읽어나갈 때는 첫 번째 뭐 잡으라고요? 첫 장면에서 처음 도입부에서 인물, 사건, 배경 같은 구성의 3요소를 잡아줘야 돼요. 왜 잡아줘야 되는지는 제가 여기다가 내신 필기 겸 해서 수업 설명 도입을 해놨는데, 자, 우리가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1997년에 신데리라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는 거고, 그곳에서 한 인물을 보는 겁니다. 일단은요, 이 인물이 되게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설계된 인물이고, 이 작품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다루냐는 학교 내신 선생님의 성향이기 때문에 내신 필기 준비해 오시고, 일단은 근데 수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일단 저 문제풀이에 초점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나중에 수능 문제 풀 때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항상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역사적인 흐름 속에 존재하고, 그리고 그게 마침 1997년 IMF가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은 1997년 IMF를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근데 아마 앞으로 5년, 10년 안에 IMF에 버금가는 전 세계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취업해야 되고 창창이 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과정에 비슷한 일들이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이게 시대 정신은 오진 않더라도 개개인한테는 IMF가 올 수도 있는 거거든. 뭐 오지 않으면 다행인 거고. 그리고 주변에 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해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시 IMF라는 게 이 시대에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다시 역사적 흐름이 있고, 두 번째, 특정 시점이라는 시공간적 배경을 가지고 보자고요. 농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농촌도 이미 소멸이야. 지금 농촌이 이미 소멸이야. 어디였지? 이 주변에 어디 읍이었는가 그랬는데 1년 동안에 태어나는 신생아 숫자가 읍 단위에서 50명이 안 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군 단위 기준으로는 100명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한 개의 도 안에 군이 한 20개 있다고 칩시다. 그래도 1년에 신생아 수가 1000명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되게 말이 안 돼요. 여기 당장 뒤에 있는 아파트 단지만 해도 1000명이 넘게 사는데.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인구 소멸 단계고, 거의 그곳은 더 이상 사람 살지 않는 곳으로 변해갈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미 그거는 어느 정도 정해진 거고요. 이제 이 시절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 시절에 그 농촌에 살았던 사람들이 느꼈던 수많은 인생의 애환 같은 것들이 다 녹아있고, 그 뿌리를 어디서 보냐면 그 예전에 아버지가 전쟁에서 돌아가시거든. 여기까지 가서 봐요. 그래서 이 배경들은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좀 이따가 이 작품 전체에 대한 흐름은 내신 대비로 잡아드릴 거고, 일단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요, 이게 현대시랑 고전시가 또 소설이 차이점들이 많은데, 특히 얘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어떤 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갔어요. 첫 번째, 역사적 흐름. 두 번째, 그 안에서 특정 시점과 특정 공간이 설계가 되고, 그 안에 어떤 인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물은 작가 개인일 수도 있겠고, 작가가 창조한 누군가일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은 그거를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당연히 주변에 있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인물들의 가치관과 생각들은 다들 다르기 때문에 큰 갈등 없이 갈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은 갈등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장면을 소설에서 그려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는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이 큰 장면을 먼저 세팅하고 가는 거야. 두 번째, 그렇게 읽으셨다면 인물이라는 거는 이렇게 읽어갈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격이라는 건 좀 이따가 황망근 씨에 관련된 성격을 세팅을 해볼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전쟁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되게 존대받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 같지만은, 현실은 안 그렇잖아. 당장 게임하다 보면은 너 아빠 없지? 엄마 없지? 막 그런다고. 그러니까 야,
게임에서도 그러는데 얼마나 현실에서 더 비하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도 얘한테는 쉽지 않은 인생이었던 거고, 아버지도 그 죽음이 유탄에 맞아서 돌아가시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작가가 어떤 의도를 한 건데,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렇게 막 유탄에 맞아서 죽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운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그런 거죠. 유탄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직접적으로 우리가 뭐 총알을 맞거나 피격을 당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어디서 포탄이 터졌는데 거기서 날아온 파편에 죽고 이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유탄에 맞아서 죽었다는 거는 작가가 어떻게 본 거냐? 우리 삶들이 고래등에 새우 터진다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러니까 이 느낌이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유탄에 맞아서 죽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전쟁하면서 직접적으로 뭔가 총알을 맞아서 죽은 게 아니라 뭔가 파편에 맞아서 죽은 거고, 파편에 맞아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주도적 역할이나 주인공 역할을 하지도 못하면서 피해는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사람은 셀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유재석, 예를 들면 뭐 대통령 이런 사람들처럼 되게 유명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아니야. 그런데 주인공이 아님에도 시대가 가져오는 가혹함에 대한 피해는 그대로 다 입는다고요. 약간 그런 이미지 세팅을 한 거거든.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일단 적어놓고, 시대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피해 정도는 극심한 보통 사람을 적어놨는데 나중에 이 정보들의 퍼즐이 맞춰질 거예요. 일단은 파란색 중심으로 이해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얘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겠잖아.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얘를 되게 모자라다고 놀려요. 하지만 얘는 정말 선량한 사람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엄마가 장수하셨으면 좋겠고, 예쁜 마누라 있었으면 좋겠고, 자식도 낳고 싶어. 실제로 되게 여러 가지 클리셰들이 들어가 있는데, 마누라를 구해요. 어떻게 구하냐면, 이 마누라가 이제 마을 저수지에서 죽으려고 했었어. 그 자살하려는 그 여자를 구조해가지고 같이 살아서 애 낳고 사는데 마누라는 도망갔어요. 너무 현실적이에요, 사실은. 충분히 있을 법한 얘기예요, 진짜로. 그리고, 이쯤 얘기할게, 또. 이쯤 얘기할게요. 할 얘기는 많지만, 이쯤 얘기할게. 어쨌든, 이런 상황에 이제 IMF가 왔고, 농민들이 살기 힘들어지니까, 농민들이 시위를 가요. 얼마나 인생이 진짜 웃기냐면, 그 경운기 알아요? 탈탈탈 하면서 가는 그 경운기 있어. 어떤 느낌인지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경운기를 타고 그 결기대회 하러 갔는데 결기대회가 끝난 거야.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사고 나서 동사에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냐면, 봐봐, 시위하러 갔잖아. 참석도 안 돼. 참석 못했으니까 참석도 안 하고 그냥 돌아와. 그럼 뭐하러 갔나? 근데 그냥 돌아오는데 사고 나요. 그래가지고 날씨가 추우니까 동사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진짜 되게 허무하고 형편없는 인생들이 어떻게 보면. 근데 작가가 이걸 세팅한 이유들이 있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지금 제가 쭉 설명한 것들은요, 이게 전부 다 성격의 요소들이에요. 나이가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신분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의 태어난 배경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이 사람들의 특성을 조립해내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저랑 작품 몇 개 더 보면 이해가 될 거고. 그리고 인물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평소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면은 당장 이 사람의 그러니까 죽으려고 했던 그 처녀가 죽든 말든 냅뒀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살하려는 사람을 이렇게 구원해 주기도 했던 거고, 또 이거죠. 시위를 하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이야. 근데 평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힘을 모아서 시위를 한다 그러니까 거기 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 사람들의
내면 심리가 사건들을 또 만들어 갑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런 인물들이 겹치고 부딪히다 보면은 사건 갈등이 생겨나는 거고요. 이 사건 갈등이 연쇄되다 보면은 그게 글의 주제인 서사 줄거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수능을 읽든 내신을 읽든 읽어내야 되는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초반부에 인사배 세팅을 잡고 가시고요. 두 번째, 특히 인물이라고 한다면 이런 성격 요소들에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인물들 간의 사건 갈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서사 줄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초점 두면 거의 답은 다 나와요. 깔끔하게. 그리고 이걸 잘 들어. 수능 기준으로는 5분에서 6분 정도 안에 털어줘야 돼요. 그 정도로 연습을 해놔야 돼. 자, 그 다음 이제 내신 대비로는 내신 필기 열심히 하시고 저랑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자, 첫 번째 앞부분 줄거리. 인사배 세팅 잡으라 그랬죠. 황망들, 마을 사람들, 바보 취급 받아요. 그런데 외지 출신, 이런 것도 성격인 거야. 봐봐. 여러분 성격에다 주황생각 쳐볼게요. 이 사람은 외지 출신이니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겠잖아. 그러니까 민 씨는 당연히 그런 성격 요소 때문에 다른 내면 심리도 갖는 거야. 다시 외지 출신이란 성격의 차이 때문에 달리 생각한다는 내면 심리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황망근이 죽은 얘기는 아니고 황망근이 토끼를 만난 얘기예요. 토끼. 그리고 진짜 뭐 토끼를 만났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소설이니까. 야, 그게 뭔 소리냐. 내가 내 집에 가는데 네가 뭐라고 하냐. 이쪽으로 가. 라고 한 거야. 그럼 거대한 토끼. 근데 잘 봐. 여기서 거대한 토끼는 말 그대로 토끼일 수 있겠지만은 대화를 나누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건 의인화됐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물이라고 봐야 돼. 우화라고 봐야 돼. 황망근이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비린 냄새를 풍기면서 느릿하고 탁한 음성을 말하는데 너는 여기서 죽는데요. 계속 못 간대요.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려고 한 거야. 그런데 토끼를 미친 황망근의 팔이 토끼의 털에 묻히는가 싶더니 진공청에서 빨려드는 파리처럼 쑥 하고 빨려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꿈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소설에서 뭔가 환상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 한번 쭉 읽어볼게요. 황망근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민 씨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황망근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네. 계속 볼게요. 황망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괄호는 민 씨가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으니까 민 씨라는 사람이 또 인물 세팅이 되겠구나 체크해 주시고 한 팔로 옆에 있는 나무를 붙잡으면서 빨려 들어갈 팔을 도로 빼려고 안감이 썼고 황망근은 빨려들리는 공간을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넓었고 허전했고 또한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고 토끼는 토끼대로 쉽게 끌려오지 않는 황망근을 끌어당겨 몸을 떨면서 이빨을 버티고 있었고 그런 상태로 하염없이 시간이 흘렀고 그러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긴 이건 것 같아. 이 두 번째 장면의 핵심은요. 인물 구조들을 그려볼게. 첫 번째 황망근이 있고요. 토끼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황망근은 가는 길에 토끼를 만났고 토끼는 황망근한테 못 간다고 하고 있고 황망근은 그거에 대해서 거절을 하고 있으나 토끼한테 지금 빨려드는 상황이고 그 갈등 장면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동쪽 하늘이 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밤이 지나고 낮이 왔다는 얘기죠. 그러다 토끼는 황망근을 향해서 너는 이제 살았으니 나를 놓아라. 오기가 나서 또 싸우고 있는데 계속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빼겠느냐. 못 빼고 있다. 할 말이 없었어. 그래서 되는 대로 소원을 3가지를 얘기했어요. 소원이 뭐냐? 자, 그럼 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왜냐면 봐봐. 사람이 이렇게 죽다 살아난 상황에서 직관적으로 막 떠오른 소원이기 때문에 황망근의 근본적인 욕망 같은 거죠. 그럼 뭐였냐면 첫 번째, 우리 어머니가 오래 사는 거, 장수하는 거. 자, 두 번째는요. 마누라가 생기는 거. 세 번째는 아들 생기는 거. 그러면 봐봐. 그 바람이 이루어질 거라고 다들 예언이 된 거고 일종의 복선이자 암신 거죠. 됐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사실 황망근의 생각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오래 사셨으면 좋겠고 나도 결혼해서 아이 낳아서 가족을 꾸리고 싶다.
그런 욕망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는 실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마누라가 이제 도망가서 다 가버려요. 계속 봅시다. 그러면서 황만근이 이제 돌아온 거고, 자, 그래서 장면 정리해 볼게. 첫 번째는 초반부 세팅하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토끼에 잡힌 장면, 세 번째는 토끼한테 소원 부리는 장면, 그리고 네 번째는 살아가지고 돌아오는 장면까지. 그러면서 엄마 진짜 죽다 살았네. 봐봐. 저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 보니 어머니는 나갔을 때 모습 그대로 얼굴이 백자처럼 변해 있었다. 그리고 어깨를 흔들자 쓰러져 버렸고 주먹으로 덩이를 토해냈다. 그러니까 뭐 주먹밥을 먹다가 목에 탁 걸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소원이죠. 어머니의 장수. 이루어졌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황만근이 토끼에 살아났는데 결국에는 두 번째 장면, 그 다음 장면으로 어머니를 살린 장면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들 쭉 나왔고. 그러면서 황만근이 우물로 갔고 우물이라는 공간에서 이 기이한 체험 사건들이 쭉쭉 퍼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했는데 진짜 비에서는 현실로 이루어져 있죠, 이게. 됐습니까? 그런 소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정리는 됐어요. 자, 그럼 볼게. 자,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잡아볼게. 첫 번째는 인사배 세팅을 했고,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황만근이 토끼에 잡혔다가 세 번째는 소원을 빌고, 네 번째는 집에 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고 계셨는데 소원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집에 와서 그 첫 번째 소원이 들어졌고,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소원도 지금 들어진 상태고. 34번 볼게요, 그래서. 자, 봅시다. 서술의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거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면을 옮겨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누군가 찍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튜브로 돈 벌기 위해서 어그로 끌어서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찍는 그런 가식적인 그런 장면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본질적인 장면을 한 장면 찍어냈다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출제자는 왜 이걸 세팅을 했냐? 제 생각에는 이게 수능이 아니고 6월 평가원이기 때문에 어떤 설계라고 보여요. 설계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작품이 되게 중요한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 해석하고 읽을 게 되게 많아요. 그 사전 작업으로서 얘가 좀 나온 것 같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보기에 핵심 장면이 이런 부분이야. 즉 무슨 얘기냐면 황만근이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요. 황만근이라는 개인이 가지고 있던 소원이 이루어진 이 과정. 봐봐, 소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어? 진짜 너무나 무섭고 토끼라는 미지의 존재, 말도 안 되는 존재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내 본능과 내 직관에서 세 가지 소원이 딱 있었던 거잖아. 어머니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우 같은 마누라 생겼으면 좋겠어요. 두꺼비 같은 아들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을 좀 여기서 출제자는 세팅하고 싶지 않았었나.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그래서 일단 문제는 풀어야 되니까. 첫 번째 봅시다. 34번. 기업과 니은의 서술의 효과. 기억 어딨냐? 여기 봅시다. 황만근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민씨의 표현. 그 다음 니은이요. 팥죽 할 말이라는 이런 거. 근데 민씨는 모른대. 근데 봐봐. 지금 계속해서 민씨가 하는 얘기야. 봐봐.
지금 이 문장의 주체는요, 황만근이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민씨의 표현인데, 즉 민씨가 주체예요. 기억도. 민씨는 몰라. 즉 주체가 민씨인 거야. 그럼 기억, 니은 둘 다 일단 이 괄호의 주체는 민씨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1번 선지부터 볼게. 그래, 그 얘기 역시 나오죠. 기억을 통해 민씨가 황만근 씨에게 들은 그대로 전하고 있으면 알 수 있다. 민씨가 전하는 상황이야. 뭐를? 황만근에게 들은 그대로인지. 자, 그러면 기억 한번 가볼까요? 황만근이 한 말이 아니래. 그 말을 들은 민씨의 표현이래. 바꿔 얘기했잖아. 아니라라고 강조까지 해가면서. 그럼 황만근이 할 말 그 자체가 아닌 거죠. 민씨의 표현인 거죠. 자, 2번 선지 볼게. 니은을 통해서 황만근의 말을 전하는 민씨도 다른 인물처럼 서술자의 서술 대상임을 알 수 있어. 팥죽할머니랑 그런 거라고 어찌 그러는데 민씨는 모른다. 봐봐. 그럼 민씨는 모른다는 민씨가 있으면 민씨의 생각을 누군가 외부에서 전하고 있잖아. 됐어요? 이런 구조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 정답은 2번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잘 들어. 황만근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황만근을 관찰하는 민씨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그들을 관찰하는 또 관찰자도 있는 거야. 오케이? 약간 이 인물 구조와 서술 구조를 세팅하고 물어본 선지예요. 자, 3번 선지는 무슨 얘기냐면 글의 핵심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황만구와 토끼의 대결인지. 4번 선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핵심 사건이 이거야. 그런데 방금 이 기억 니은이 그렇게 핵심 사건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정답 2번 설계하고 가시면 되겠고 35번 가볼게요. 자, A부터 E까지. A. 토끼를 만난 공간이죠. 1번 선지. 토끼를 만난 공간이니까 정답 이거네. 핵심 사건. 토끼 만남. 주인공이 기이한 체험을 했음. B를 볼게요. B. 자, 토끼는 마을이 있는 서쪽으로 고개를 기울였다가 몸을 소스럽게 떨고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아마 나중 우리가 봤으니까 알겠죠. 우리 엄마가 죽는 상황에 이 토끼 때문에 살아난 거 아닐까 싶죠. 그래, B 볼게요. 그렇죠. 주인공이 복귀해야 될 그런 일상적 공간이었고 죽어가던 어머니를 살린 공간이기도 하죠. 두 가지 다 있고. 3번 선지. C. 자, 그럼 봐봐. 주변에는 뭐가 있었냐? 토끼털이 있었잖아. 진짜 어디에 토끼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지난밤에 사건의 근거죠. 믿을 수 없는 사건의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믿을만 하다라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근거들이 있었겠네요. 자, 4번 선지. D를 볼게. 마당. 어머니 살아나신 곳이죠, 이제. 그렇죠. 불안을 감지했고, 그래서 어머니를 흔들었더니 어머니 살아나셨고. 근데 흔들어 살아난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목에 걸렸던 뭔가 빠지면서. 마지막 5번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물. 여기는 소문이 확산되는 곳이죠. 정답은 5번, 소문의 확산이라고. 되셨죠? 정답 5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볼게요. A, B에 대한 설명. 그날 우물가에서는 황만근이 기이한 체험에 여러 사람의 입으로 하루 종일 수십 번 되풀이되고 종래 한가한 우물가로 초청돼 입이 아프도록 같은 얘기를 들어오느라 했고 뭐 그런 얘기들이 쭉 왔어요. 왜 그러냐 봐봐. 지금 A는 일단은 죽던 어머니 살렸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되게 신기한 거죠. 그럼 신기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겠지. 근데 믿을 수는 없었겠지. 그런데 결국에는
B에서는 그게 실제로 실현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날 우물가에서는 황만근의 기이한 체험이 여러 사람 입으로 하루 종일 수십 번 되풀이되었고 종래 한만근이 우물가로 초청되어 이 아프도록 같은 얘기를 늘어놓아야 했다. 송편을 3번 빚을 만큼의 시간, 새해가 흐른 뒤에 토끼 말대로 어떤 처녀가 그의 집으로 들어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황만근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믿기 힘들다 까지는 아닌데 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런 거는 되게 신기한 게 맞았구나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봐봐, 여러 사람들이 되풀이를 했고 초청되었고 이야기를 늘어놓은 거 보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한 거잖아.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미뤄보자면 요게 좀 핵심으로 보일 거고, 그래서 신뢰성이라는 키워드가 보였으면 되겠어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결국엔. 자, A에서 사건이 있었는데 과연 맞았을까? B의 마지막 줄을 보니까 그게 실현됨으로써 신뢰성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당시 A와 B의 설계는 황만근 이야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람들 일반적으로 믿기 어려웠을 수도 있고 그거를 실현함으로써 신뢰를 높였기 때문에 이 서사구조 핵심 집중을 했다면 4번 선제 같은 거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7번 볼게요. 보기를 참고해 윗글을 감상하는 대로 적절해야 되는 것은, 윗글은 민담적 요소를 적극 활용한 현대소설인데 바보 취급을 받는 황만근이 신의 한 존재 대면했으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왜 승리를 거두는 비현실적인 얘기는 민담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뭐 등등등이 있다. 자, 1번 선지부터 볼게. 황만근이 거대한 토끼를 겨루는 비현실적인 이야기 전개는 민담의 일반적 특성이다. 이건 보기 연결하면 보일 것 같고요. 2번 선지, 토끼가 너는 여기서 죽는다는 말을 3번 반복한 것은 언어의 주술적 특성이다. 자, 그럼 보기 연결해 볼게요. 주술적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있니? 그러네. 언어의 주술성. 언어의 주술성. 그리고 뭔가 반복을 통해서 뭔가 주문을 외우는 행동을 한다면은 이런 것도 주술적 속성과 이어질 수 있겠죠. 자, 3번 선지. 황만근이 너는 이제 죽었다라고 말하면 위협한 것은 협박을 통해서 토끼가 황만근의 소원을 들어주는 사건의 계기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네. 지금 원래 황만근과 토끼가 얘가 훨씬 더 신이한 존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월한 존재였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반대로 바뀐 거지. 그래서 서로의 황만근과 토끼의 관계 변화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고, 마지막 5번 선지. 복수가 아니죠. 오히려 소원을 들어주는 행위인 거지. 정답은 5번으로 가면 되겠네요. 자, 일단 필기 하시고요.